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판사님이 사실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속칭 멘붕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차라리 스스로 이것을 발견하고 고친 것으로 하는 게 그나마 모양이 좀 나으니 굳이 저희가 정식으로 경정 신청을 내지 않고 담당 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정을 받은 것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뢰인 김땡땡님은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담당 판사가 판결을 쓰면서 위에는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그 밑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년치 양육비가 비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2년치 두 아이의 양육비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었는데 상대방은 그 주식이 최대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20% 할증하여 평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 이후에서는 할증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서 원래 가치평가대로 할증 없이 한다고 설치하고서 맨 뒤에 계산표에서는 주식가치의 20%를 할증을 해서 계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계산이 틀려지고 판결의 주문까지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도 항소해서 다투지 않고 재판부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혔어요. 다음에는 최대 주주 주식의 할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사실 살아있는 이상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고요. 물론 저 세상으로 가도 세금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긴 해요. 하여간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 평가를 해야 해요. 상장 주식은 객관적인 거래소 시가가 있으니 그것으로 할 것이고요. 비상장 주식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겠지요. 위 법은 당연히 간략히 상증세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가격에 대해 20%의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 주주의 지분인 경우지요. 그 근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의 가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최대 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이 보유한 지분율이 최대인 경우를 의미해요. 특수관계인의 설명도 복잡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배우자와 일정 범위 내의 혈족인데 적어도 자식이나 부모는 당연히 해당되겠지요. 특이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이용한 탈세를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상속도 안 되고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만이 존재하는 것임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외되는 주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중견기업까지도 제외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어요. 상당히 복잡한데 중소기업이 제일 작은 것이고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보다는 더 크지만 대기업까지는 안 되는 기업이겠지요.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 주식은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고 대기업의 주식만 최대 주주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직전 3년 내내 결손인 법인도 제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최고 세율 50%인데 거기에다가 20%의 할증을 하면 60% 정도의 세율이 되어서 세대를 지날 때마다 최대 주주 주식의 가치는 10분의 4로 줄어들게 됩니다.